들어서 블록 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길벗입니다. 오늘도 들어서 블록 속으로 들어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은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법정화폐로 도입한 엘살바도르와 채굴에 참여한 부탄이 막대한 투자 수익을 거뒀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2일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인텔레그래프 마켓 프로 데이터상 비트코인 가격이 89,700달러의 신고점을 기록하며 시가총액이 2조 달러에 근접했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보유 자산은 일주일 만에 1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블록체인 데이터 추적업체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자산은 5일 4억 200만 달러에서 12일 5억 2,300만 달러로 급증했다고 하네요. 엘살바도르는 2021년 9월 7일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고요. 당시 첫 투자로 약 200 비트코인을 매입했으며 이후 지속적으로 보유량을 늘려서 현재 약 5,900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부탄의 암호화폐 투자는 2023년 4월 셀시우스와 블록파이 등의 파산 절차에서 드러났는데요. 부탄 왕실 정부의 상업 부문인 드룩 홀딩스 앤 인베스트먼트가 파산한 기업들의 고객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부탄 당국은 2019년 4월 비트코인 가격이 5,000달러일 때부터 채굴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요. 아캄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부탄은 현재 1만 2,568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총액은 10억 3천만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부탄은 이더리움과 기타 암호화폐도 200만 달러치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10월 29일 비트코인 가격이 7만 1,000달러를 기록하자 부탄은 6,60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바이낸스로 두 차례 이체했으며 이는 시세 차익 실현을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네, 엘살바도르는 많이들 이제 들어보셨을 테고, 부탄의 채굴 소식은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상당히 오랫동안 채굴을 하면서 엄청난 이 규모의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네요. 그래서 어떤 이 두 나라가 지금 한창 웃고 있을 것 같은데, 이 수익 실현을 어떻게 할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면 샘 알트먼이 지원하는 월드 프로젝트가 화요일 브라질에서 휴먼 인증 프로그램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번 진출로 월드는 2억 1,500만 명 이상의 인구를 보유한 브라질 시장에서 사용자 수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네요. 현지 시간 12일 더 블록에 따르면 월드는 공식 X 계정에서 월드 아이디 인증이 이제 브라질에서 가능하다고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의 주요 개발사는 알트먼과 알렉스 블라니아가 공동 창립한 Tools for Humanity라고 하네요. 알트먼은 현재 오픈 AI CEO이기도 하죠. 브라질은 암호화폐에 비교적 우호적인 국가로 2023년 세계은행 데이터에 따르면 약 2억 1,500만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어 월드 프로젝트의 주요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월드는 발표문을 통해 브라질인의 93%가 신원 도용을 당했거나 관련된 피해를 경험했다고 설명하며 브라질 시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월드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 세계 160여 개국에서 750만 개 이상의 월드 아이디가 발급되었으며 이는 지난 9월 이후 100만 개가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월드 프로젝트는 인류 전체의 디지털 아이디를 할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사용자는 눈을 스캔해 인간임을 증명하면 월드 토큰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는 디지털 공간에서 AI 기반의 가짜 계정과 인간을 구별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월드는 발표문에서 AI는 스캠봇, 딥페이크, 신원 도용 등을 증가시키고 있다며
이른바 악성 봇은 전체 인터넷 트래픽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며 곧 글로벌 온라인 트래픽에서 인간을 초과할 것이다 라고 경고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월드는 사용자 신원 인증을 위해 생체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는 점 때문에 여러 국가에서 개인정보 보호 우려로 규제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프로젝트 측은 인증이 완료되면 민감한 생체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으며 아이디 발급 후 즉시 삭제하는 정책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아이디 자체에 그 생체 정보를 넣어서 발급을 하는 거일 텐데 생체 정보를 저장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게 성립이 되는지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엠블의 웹3 차량 호출 플랫폼 타다 미니가 BNB 체인 기반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엠블은 13일 공식 채널을 통해 타다 미니가 그 BNB 채널 기반 FDUSD, USDT, USDC 등 스테이블 코인 결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이어 이를 통해 이제 방콕에서 해당 암호화폐를 사용해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엠블은 서비스 확대를 기념해 스테이블 코인으로 타다 미니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5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고 하고요. 방콕 내 모든 사용자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텔레그램에서 타다 미니 앱을 열어서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한 뒤 웹3 지갑을 연결해 BNB 체인 기반의 FDUSD, USDT, USDC로 차량을 호출할 수 있다고 하네요. 차량 호출 즉시 50% 할인이 적용되고 소량의 BNB 그 가스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BNB 잔고 확인이 요구된다고 합니다. 엠블은 타다 미니가 이번 그 데브콘 2024 참가자들에게 합리적이고 혁신적인 이동 수단을 제공하고 있다면서 BNB 체인과의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또 재밌는 크립토 활용 사례가 또 나타났네요. 이따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암호화폐 트레이더가 잘못된 전송 주소를 복사해 붙여넣는 실수로 2,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잃은 후 백 해커에게 250만 달러의 보상금을 제시하며 자금 회복을 시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지 시간 13일 코인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투자자 어떤 그 아이디는 지난 6월에 2,6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을 잃은 사건이 최대의 고통이었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는 6월 19일 잘못된 입금 주소를 복사해 넣어서 7,912개 렌조 재스테이킹 이더리움을 안전 계약 주소에 보내게 되었으며 그 결과 해당 자산이 잠기면서 출금이 불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 유저는 이번 실수의 원인에 대해 한마디로 잘못된 복사라고 짧게 답했고요. 그는 이 문제가 발생한 이후 거의 5개월이 지난 상태이고 전통적인 방법으로 자산을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결국 X를 통해 백해커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암호화폐 커뮤니티는 빠르게 대응하여 여러 조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런 조언은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결론은 복사 붙여넣기를 잘못해서 돈을 상당히 날렸는데 그 날리는 걸 복구하기 위해서 또 돈을 어마어마하게 들이고 있다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소식에 대해서 체스님, 기린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들어볼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알찬 소식들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블록체인 정보통 블로킹 376화 오늘도 체스님, 기리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날씨가 좀 다소 우중충한데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이제 최근에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하게 뜬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PC방에 가가지고 이제 오버워치를 했는데 제가 오버워치 티어가 골드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잘 못하고 그냥 쉬운 캐릭만 해가지고 그냥 약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하는데 이제 이제 즐겜런데 그 같은 이제 팀원들이 그걸 또 알고서는 그 욕을 막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새끼 초보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사실 초 맞고 뭐 잘하는 게 아니어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거든요. 근데 이 새끼 말 안 한다 또 이러면서 말을 안 한다고 뭐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그 경기가 그 게임이 한 15분에서 20분 하거든요. 근데 20분 내내 그러니까 이거 뭐 제가 그래서 한마디 했어요. 아, 게임 잘해서 좋겠다. 이 한마디 쓰고서는 그냥 게임을 했는데 이거 사실을 어떻게 대처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죄송합니다. 뭐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막 게임하는 내내 막 진짜 이제 저격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 게임 내 정치질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뭐 이거를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게 되게 좀 되게 고민이더라고요. 저 못합니다. 버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러기도 솔직히 좀 자존심 상하고 욕은 욕대로 들었는데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네. 남 이야기 같지가 않은데 이거 누구나 사실은 늙으면서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들면서 이제 좀 피지컬이 떨어지잖아요. 네. 프로게이머조차도 이제 한 25살 넘으면 이제 피지컬이 떨어져서 은퇴하는 시대니까 네. 이제 일반인은 더 할 게 없는데 뭐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 요새는 게임 잘 안 하는데 예전에도 게임할 때 체스님처럼 어릴 때는 잘했는데 이제 이게 뭐 한 30 졌는데도 막 열심히 발려가지고 체스님 말대로 열심히 막 채팅하면서 막 저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보통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그냥 늙은이니까 봐주세요. 쉼표 이렇게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네. 이제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냥 거기 게임 안에서 그냥 늙은이 코스프레 하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사실 저는 이런 문제 때문에 예전부터 이런 온라인 게임은 저는 주로 컴퓨터랑만 하거든요. 그러니까 피파 온라인이란 게임을 상당히 오래 했는데 이제 대학생 때 이제 그 동기들이 보고선 깜짝 놀랐어요. 레벨이 이렇게 높은데 너 왜 컴퓨터랑만 하고 있냐? 제 레벨이 엄청 높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고인물 수준의 이 레벨이었는데 하는 거는 완전 그러니까 실력은 되게 그 정도가 안 되니까 이게 되게 놀랬는데 저 하는 거 보더니 너 컴퓨터랑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이제 와, 이 자식은 컴퓨터랑만 한다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그런 거 스트레스 받으면, 받는 분이면은, 그냥 저처럼 컴퓨터랑 하는 것도. 다른 이제 좋은 방법을 하나, 이거는 추천드리면은, 네. 목소리 변환기를 이제 구매하신 다음에 여자 목소리를 바꾸세요. 그것도 괜찮네요. 네, 뭐 그러시는 분들 이제 뭐 간혹 계시기 때문에 이제 근데 제 닉네임이 옐로 버인데. 뭐 이제 그거는 뭐 잘 해보시고 아무튼 좋은 여자 목소리를 바꾸시고 이제 코스프레를 잘 하신다면 그거 괜찮네요, 그거. 좋은 결과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뭐 게임은 다 즐겁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으시기 위해서 잘 방법을 찾으시길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가족 여행이 있어서 베트남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다녀왔는데 가족 여행이요? 네? 가족 여행이죠. 가족이죠. 아니 이게 농담인데 나는 뭐 아무튼 가족 여행으로 다녀왔는데 이게 베트남이 제가 예전에는 패키지 여행으로 또 그때 가족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엔 자유 여행으로 갔거든요. 근데 와, 베트남은 자유 여행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나라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고, 사람들이 교통 법규를 안 지켜요. 그리고 오토바이가 상당히 엄청 많고 진짜 까딱 잘못했다가는 교통사고 나기 쉬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실제로 이제 식당에 들어갔는데 식당 앞에서 사진 찍던 한국인 여성분이 실제로
그 오토바이에 치이는 걸 직접 봤어요. 그래서 그분 일행은 딱 식당 들어와가지고 식사하려고 딱 앉아 있었는데 한 분이 들어오기 전에 이제 사진 찍으려고 살짝 그 몸을 뒤로 살짝 가는 순간 오토바이에 이렇게 탁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 수습한다고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막 경찰서 가시고 막 아이고. 또 베트남어가 안 되니까 거기 식당 그 직원 도움 받아서 막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살짝 부딪힌 게 아니군요. 살짝 부딪히긴 했는데 다행히 골목길이라서 근데 이제 어쨌든 치료도 받고 해야 되니까 뭐 그런 거 보고서는 와 진짜 여긴 너무 위험하다. 그러네요. 걸어 다니는 게 진짜 그 살얼음판 같고 항상 긴장돼가지고 베트남이 그런. 네 그래서 아무튼 가시는 분들은 좀 조심하셔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막 근데 또 웃긴 게 직원이 그거를 CCTV 막 영상 저희한테 보여주면서 서툰 한국어로 사고 났어요 이러면서 막 CCTV 영상을 보여주는데 이거를 손님들한테 이렇게 보여줘도 되나 싶고 막 아무튼 본인은 뭐 그게 신기해서 그런 것 같지만 아무튼 여러분들도 많이 참고하셔서 여행 가실 때 뭐 좀 안전에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체스님과 비슷한 에피소드일 수도 있는데 그 지난주에 이제 농구를 하러 갔어요. 이제 오랜만에. 근데 이제 그 가면은 그 체육관에 이제 게스트들끼리 모여서 하는 농구가 있는데 이제 거기는 좀 어리신 분들이 많이 오는 데예요. 그래서 20대 분들, 이제 30대 분들 조금 있고 뭐 40대도 한두 분 계신데 아직 좀 전반적으로 좀 잘 하시는데 다들 운동 능력들이 좋으셔가지고 이게 내가 어릴 때는 같이 페이스를 맞춰서 뛸 수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찬스가 와도 상당히 주저하게 되고 네. 일단 찬스가 왔을 때 한번 이제 블락 당하고 이러니까 상당히 자신감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이제 그 혼자서 그 달리기에서 이제 속공 마무리하러 뛰어갈 때도 네. 점프하기 직전에 머릿속으로 수만 가지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네. 이거 내가 점프해서 다칠까 안 다칠까 쪽팔림을 당할까 안 당할까 다양한 생각이 들면서 이제 블락을 당하니까 자신감이 좀 많이 떨어지더라. 아니 그 기린님이 쪽팔림은 예전에 저랑 자유투 대회 내기했을 때가 이미 근데 그 쪽팔림이 있으니까. 안 되면 그건 뭐 그냥 재밌게 한 건데 이제 이게 농구에 투자한 세월이 상당히 슬프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오늘 게임도 그렇고 농구도 그렇고 다들 이제 세월의 야속함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뭐든지 다 재미있자고 하는 거니까 재밌는 선에서 잘 즐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그 주제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일단 4개를 가져왔어요. 4개를 가져온 이유는 뭐 특별히 대단한 뉴스가 없기 때문에 양을 늘려서 양으로 승부 보자. 좀 이런 취지로 4개를 가져왔고 첫 번째는 이제 엘살바도르와 부탄 소식을 제가 전해드렸죠. 뭐 비트코인이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뭐 거의 막 미쳐 날뛴다는 표현을 써도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이제 그 상승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엘살바도르에 대한 관심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엘살바도르가 이제 법정화폐로 이제 최초로 채택을 하면서 뭐 엄청나게 사들였는데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부가 많이 늘지 않았을까. 뭐 실제로 이제 보니까 늘긴 뭐 엄청나게 늘었고 근데 문제는 이게 수익 실현이 가능하냐 이게 문제겠죠. 아니 근데 아까 기사에서 보니까 부탄은 뭐 바이낸스로 비트코인 옮겨서 네네네.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수익 실현을 이제 국가 차원에서 네. 정말 대단히 잘했다. 아니 그 엘살바도르는 뭐 워낙 유명하니까 부탄은 진짜 의외였어요. 부탄이 이렇게 그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사실 많이 나오면은 어쨌든 간에 뭐 우리가 엘살바도르 여행 갈 때나 뭐 부탄 갈 때는 뭐 얘네들이 이제 크립토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좀 더 사용성이 생기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게 이런 것을 이게 정부가 이런 운영을 하면은 뭔가 좀 트레이더를 좀 고용을 하는 건가 이게
아무래도 이게 좀 제때 팔고 제때 사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그 국가 자금 운영하시는 분들은 네. 그게 사실 트레이더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뭐 국민연금이나 이제 국가 단위의 재무 관리하시는 분들은 다 그 해외 자산이나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해외 뭐 유명한 부동산이라 이런 데 하고 있으니까 부탄도 네네. 당연히 있을 거고 네. 거기에 굉장히 깨어 있으신 어떤 분이 처음에 대통령께 우리도 비트코인 채굴을 합시다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사실 그 몇 년 전에 훨씬 전에 그분이 했겠지만 네. 까이고 까이다가 어느 날 성공해가지고 이제 채굴이라는 거를 국가적인 법령으로 그 했을 엄청 거니까. 네. 나라 그 전체의 기온이 상승하지 않았을까. 근데 네. 저는 이제 또 한편으로는 봤을 때 어쨌든 엘살바도르는 그런 소식이 없지만 부탄은 수익 실현을 했잖아요. 결국에 나라 차원에서 이렇게 비트코인을 구매를 해도 결국엔 수익 실현 이게 돈으로 뺀다. 이런 게 조금 뭔가 살짝 아쉬운 지점이라고 저는 해야 되나? 그것도 그건데 제가 또 네. 이제 그 기후 관련된 이제 단체 후원을 하는 사람으로서 네. 이 제 지인이 부탄을 굉장히 좋아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가 진짜 깨끗하대요. 네네네. 자연 경관적으로. 그래서 막 어. 함부로 들어갈 수도 없는 네. 그런 곳인데 그런 곳에서 채굴을 그러니까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네. 부탄이 진짜 그 전 세계에서 진짜 깨끗한 나라 중에 진짜 하나로 되게 유명해서 네. 그리고 여기는 되게 뭐 그런 약간 뭐 자본주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되게 행복 지수도 되게 높은 나라 중에 이제 하나라고 알고 있어서 제가 들었던 이제 부탄은 정말 이제 깨끗해가지고 이제 관광객도 함부로 안 받는 그런 이제 곳인데 네. 거기서 이제 채굴을 해서 수익 실현을 그래서 아니 이게 부탄이 뭐 무슨 바람이 들어가지고 부탄 뭐 입국하려면 돈 내야 되고 뭐 이런 나라 아니었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되게 제한적이래요. 관광객들 들어오는 데 있어서 그 조건이 좀 있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이제 자연을 되게 그 중시 여기고 그런 나라라고 이제 전 알고 있어요. 네네. 제가 부탄이라는 나라에 자세히 모르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이제 여기 진짜 정말 좋다고 막 그래서 막 그런 어떡해. 우리가 막 그 자본주의에 찌든 막 우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여기가 지금 자본주의 끝판왕이 채굴을 통해서 수익을 이렇게 실현했다는 걸 보고 이게 진짜 이게 좀 달라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근데 훌륭한 선택인 것 같아요. 아니 그 한참 ESG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작년 말부터 올해 들어서 ESG에 대해서 반대하는 움직임이 많이 늘고 네. 그 ESG가 굉장히 그 신뢰를 많이 잃고 있거든요. 네네. 투자자들이 지금 ESG를 벗어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이 굉장히 네. 경기가 안 좋으니까 뭐 환경이냐 돈이 안 돼 죽겠는데 굶어 죽게 네. 생겼는데 이러면서 지금 ESG 지지하던 뭐 블랙록도 예전에 그 ESG 제일 먼저 들고 나왔던 네. 거기도 지금 ESG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약간 소극적인 움직임을 갖겠고 네. 글로벌리 지금 다 그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탄을 포함해서 이제 그 어떤 비트코인이 주는 환경 문제는 뭐 아무것도 아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ESG고 뭐고 나발이고 일단 살아야 된다. 돈이나 벌자. 근데 그것도 뭐 국가 차원에서는 뭐 당연히 고려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리고 이게 부탄이 또 재밌는 게 약간 불교 약간 그런 나라잖아요. 근데 불교 보니까 이제 대승불교가 7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불교의 가르침이 뭡니까? 이 무소유잖아요. 이거 무소유가 아니라 무소유기 때문에 현물은 필요 없다. 풀소유야. 이거는 진짜 풀소유라고 이제 진짜 그래서 이게 확실히 달라졌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엘살바도르는 그런 거랑 상관없으니까 뭐 거기는 뭐 네. 비트코인이랑 맞고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부탄은 진짜 여러모로 의외였어요. 뭐 좋은 소식이긴 한데 뭐 가가지고 뭐 부탄에서 뭐 라면 사 먹을 때 뭐 이게 찍을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뭐 저기 사원 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죠 그 시주 헌금? 그런 거 할 때 네. 이제 비트코인으로 하는 제가 맨날 그 꽁트에 썼던 에피소드들을 이제 실현할 수 있을 거라는 어떤 기대 같은 경우는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이제 풀소유로 이제 이제 교리도 바뀌겠구나 그런 생각도 아니 들어요. 이게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엘살바도르는 법정 화폐로 채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쓰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어서 뭐 어쨌든 이제 취지 자체가 되게 이상적인데 부탄은 이게 이 수익 실현을 위해서 하고 있는 거라서 살짝 이게 좀 뭔가 색깔이 좀 갈리네요. 그래서 아니 뭐 그래도 잘하고 있는 거라 봅니다. 네. 네, 뭐 맞습니다. 예. 뭐 어쨌든 이렇게 해보는 것들이 일단은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어쨌든 중간에 돈 맛을 봐야 더 사든가 뭐 이제 제대로 더 네, 뛰어들든가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신청곡 들을 차례인데 기린님의 신청곡입니다. 네, 소개해 주시죠. 저는 제목만 들어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대성의 대박이야. 네,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 대박나세요. 대박이군 대득한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세상살이 힘들다 해도 애인이 없다 하여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but 웃음꽃 활짝 피며 하자 화이팅. 대박이군 대득한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수백 번 넘어진데도 혼자라 느껴질 때도 난 괜찮아 난 괜찮아 속 좁게 그러지 마라.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궁지에 몰려도 지구멍은 있단다. I say that you say but 자신 있게 눈 부릅뜨고 I can do it. 대박이군 대득한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사업에 실패했어 사랑에 실패했어 아따 거시기 참말로 답답하구만. 번뜩 일어나셔 축 처진 어깨를 털고 I say that you say but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나도 뜬다. 인생 역전 한 방이 눈앞에 있단다. 우리 내 정겨운 이웃들과 손 꼭 잡고 I say that you say 손 대서 넘치네. 대박이군 대득한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대박이군 대득한 대박이야. 세상 사람 모두 네가 대박이야. 형님도 대박 언니도 대박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대박이야. 네, 대성의 대박이야 듣고 왔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대성이라는 이름도 되게 뭔가 대박 그런 느낌이고 노래도 그러니까 대박이야라서 이게 뭔가 좀 대성님이랑 좀 잘 맞네요, 이 노래가. 좀 이 노래를 선정하기 좀 꺼려지는 게 뭐였냐면 예전에 요즘 빅뱅 멤버가 자꾸 줄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빅뱅 자체를 언급하기가 좀 거시기한 게 있어가지고. 네. 아니 그래도 요즘에 뭐 G드래곤도 복귀했고 예, 블로킹에서 GD 노래, 빅뱅 노래 계속 이제 틀었으니까 네.
대성 좀, 예, 그 사실 제가 좋아하는 그룹 중에 그 FT 아일랜드라는 그룹도 있는데, 제가 좋아하는 그룹들이 자꾸 밴드 멤버가 줄어요, 자꾸. 왜 자꾸 딴짓을 하는 건지. 자꾸 어디 들어가고 건물에 들어가고 자꾸 좀 아쉽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들 사건 사고는 정말 없을 수가 없나 봐요. 이게 뭐 그런 막 이 음주 운전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내가 이렇게까지 쌓아놨는데 음주 운전 한 번으로 날릴 수는 없다. 이래서 오히려 저는 철저하게 더 조심할 것 같은데 이렇게 계속해서 막 그런 뭐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거 보면은 이게 참 쉽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이제 뭐 경각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게 해줄 샘 알트먼의 월드 프로젝트와 생체 정보, 그리고 이제 또 타다 미니, 이렇게 두 가지 한꺼번에 좀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월드 프로젝트는 사실 예전에 뭐 한번 블로킹해서 다룬 적이 있죠. 그래서 뭐 그때 이제 홍채 정보를 받아가가지고 뭐 아이디 발급하면 뭐 월드코인 뭐 주는 받을 수 있는 뭐 그런 프로젝트여서 일단은 좀 빈민국에서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반응이 좋았다. 뭐 하지만 이제 그게 과연 윤리적으로 괜찮은가? 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때 얘기를 나눠봤는데, 뭐 지금도 역시나 같은 의견들과 뭐 그런 반대 의견들이 뭐 팽팽하게 이제 다투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이거를 월드코인을 제재하는 국가도 뭐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근데 어쨌든 뭐 브라질에 진출해서 브라질에서도 뭐 월드코인 이런 것들이 뭐 필요하다고 한다면 뭐 월드 프로젝트가 이제 본인들이 이 예상했던 그 방향대로 좀 잘 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아직도 저는 아까 기사에도 나왔지만 생체 정보는 아이디 발급 때만 쓰고 아이디 발급 후에는 뭐 삭제한다. 뭐 이 내용이 사실 진짜 그럴까? 이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는 좀 들거든요. 우리 그런 소문이 있잖아요. 구글이나 애플이 이 몰래 음성 이거를 데이터를 갖고 있다. 구글은 실제로 그렇게 했었다고 이제 다들 거의 그냥 기정사실화 되어 있고, 애플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이게 겉으로 다 이제 그냥 대놓고 공공연하게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다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사실 다들 그렇게 알고 있는 분위기고, 거의 이제 구글뿐만 아니라 이제 뭐 페이스북, 메타 거기 내부자들은 정말 수많은 그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개인 정보들을 이미 쓸테로 다 쓰고 있다라고 난이를 증언을 했거든요. 그렇죠. 내부자들이. 그래서 이제 뭐 공식적인 뭐 그 회사에서 저기 한 건 인정한 건 아니지만 사실 좀 의심스럽죠, 그런 것들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이슈들이 나올 때마다 뭐 물론 이제 그런 그 구글 뭐 이런 회사들을 옹호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이 생각은 들더라고요. 사실상 우리 정보를 가장 쓸 때 되게 뭐라 그럴까 이상한 데다 쓰는 데는 사실 중국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엄청나게 오잖아요. 텔레그램도 오고 얼마 전에 다른 문자도 오고, 사실은 그 업체들이야말로 진짜 우리 개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구글, 애플은 어쨌든 간에 그 내부 보안은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어디다가 팔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얘네들도 자기네들이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런 쪽의 보안은 지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보를 구글이 가지고는 있는데 구글은 딴 데다 유출은 안 시키잖아요. 근데 이 보이스피싱 거기 사람들은 아니 지들끼리 다 서로 거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자 오는 거는 사실 구글에서 보이스피싱 문자로 오는 게 아니라 그런 범죄자들이 사실 보내는 게 많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되게 그런 거를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해요. 근데 우리는 개인정보라는 게 사실은 이미 다 털려가지고 이미 다 털리고 뭐 토스도 털리고 뭐 카카오도 털리고 다 털려가지고 사실상 개인정보라는 거는
없어요. 네. 그리고 개인정보라는 건 없고 단지 이제 기분이 나쁠 뿐이에요. 드러났다. 이제 공개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 기분이 나쁠 뿐이지 우리의 개인정보는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이런 거죠. 범죄를 하고 있는데 안 들키지만 말하기 들키면 죽는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네. 물론 이제 제가 이런 우리 거 막 개인정보 해가지고 막 하는 거 되게 저는 안 좋게는 봐요. 안 좋게는 보는데 이제 이런 이슈 나올 때마다 막 구글 애플이 뭐 개인정보 독점한다 그러는데 사실은 저는 구글 애플보다도 더 나쁜 놈들은 진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은 네. 우리 개인정보를 자꾸 진짜 공개적으로 자꾸 팔고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스팸 문자가 지금 몇 통이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폰을 바꿔야 돼요. 근데 폰 바꾼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또 이제 그런 게 늘리니까 솔직히 좀 이제 다른 관점에서 요런 예,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 문자 같은 경우는 그 막을 수 있대요. 그게 막 이놈들이 뭐 이렇게 텔레그램이나 뭐 이런 거 쓸 때 그 문자로 사람들이 막 그 차단을 걸어 놓으니까 뭐 텔레그램도 터에다가 숫자 1을 넣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막 뭐 써놓고 하는데 단어로 잡지 말고 번호로 잡아야 된대요. 그래서 그 외국 발신 번호는 002인가? 002에서 009까지로만 보낼 수 있게끔 돼 있는데 그래서 이제 002부터 009까지를 쫙 그걸로 시작하는 번호를 쫙 이제 차단 그걸 걸어 놓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문자 정도는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놀라운 게 최근에 그게 점점 진화하더라고요. 그 방식들이. 네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딱 그 글자만 봐도 스팸인 줄 알았는데 요새는 친근하게 문자를 보내더라고요. 여자 이름으로. 그러니까 누구랑 같이 있는데 그 문자가 의심스럽게 딱 뜨게 되면은 그거 상당히 큰일 날 수 있겠다. 그 생각이 네. 들어서 좀 두렵더라고요. 네. 저도 최근에 무슨 김땡땡 가이드님이시죠? 이러면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아무튼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타다 미니 얘기는 뭐 이따 3부에서 하는 걸로 하고요. 이 두 번째 신청곡 체스님 신청곡 들어볼까요? 뭐 어쨌든 그 뭐 개인정보의 그런 위험이 있지만은 어쨌든 업계 자체에서는 좋은 시도들이 계속 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업계의 날씨는 맑다. 그래서 QWER의 내 이름 맑음 네,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QWER의 내 이름 맑음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뭔가 들켜버린 것 같아 표정을 보니 말이야 나도 시간 나버린 고백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내치는 장난에도 두근댔고 오늘도 몇 번이고 떨리지만 약속했어 날 안아줘 좀 말아줘 이건 꿈에서만 하기야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간직했다 아무도 못 보게 일기장에 적어 단단히 잠궜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그러다 고작 울음도 못 참고 괜찮다 말하면 두루는 퉁퉁 붓고 커맹맹이가 되어도 난 내 이름 맑음 예전처럼 옆에서 밥 먹어도 우연히 눈이 살짝 마주쳐도 걱정 마 날 안아줘 한 사랑해줘 이건 꿈에서만 하니까 무심코 던진 네 말에 하루 종일 설레어 깜찍했다 아무도 못 보게 꼬깃꼬깃 눈을 씹어다 삼켰었는데 어쩌다 고작 그 마음도 못 참고 멍청하게 다 던졌는지 꾹꾹 참고 또 꾹꾹 숨겨서 이제까지 잘해왔잖아
네, QWER의 내일은 맑음 듣고 왔습니다. 그냥 이 QWER 이 노래들이 좋은데 뭐 많이들 이제 좋지만 좋다고 티를 못 내는 그룹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그렇죠? 뭐 일단 이제 멤버들이 다 이제 그 개인 방송 하시는 네네. 분들인데 그 멤버를 다 안다는 게 이제 너는 딱 걸렸다 이놈아. 이런 어떤 이 그런 여성 그런 크리에이터들을 즐겨 보는구나. 좀 이런 그런 인식이 생길 수 있어서 좋아하지만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이 노래는 진짜 좋은, 저 이거 오늘 처음 듣거든요. 전 제목만 보고 갖고 와갔는데, 노래 듣는데, 노래가 다 잘 만드는데, 그리고 엄청 프로들 출신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좋은 노래를 계란님이 만들었는지 모르겠죠. 저는 김계란 그분이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프로젝트 사실 이런 컨텐츠 많이들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이 열풍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는 진짜 쉽지 않은데 좀 대단하신 분인 것 같다 생각도 듭니다. 훌륭합니다. 네, 저도 노래 굉장히 이 QW 뭐였죠? QWER 일부러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 키보드잖아요. 이거 키보드 이거 아니에요? QWER?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이거 좀 게임 음악 같은 그런 감성으로 저도 굉장히 좋게 듣고 있는데 멤버 명은 아직도 찾아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일부러 모른 척 하신 거 좋았습니다. 티 안 났다니 다행입니다. 티 났나? 아무튼 이제 타다 미니 얘기를 이제 마저 좀 못했으니까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BNB 체인에서 지원하는 이제 USDT나 뭐 이런 스테이블 코인 으로 택시를 잡고 이제 뭐 계산할 수 있는 뭐 이런 모델인데 일단 뭐 좋은 것 같아요. 두 분도 뭐 그렇죠, 네.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이제 다만 이제 조금 불편할 수 있는 점은 가스비를 내야 돼서 BNB 코인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뭐 그냥 스태프 같은 거죠, 뭐. 네. 그래도 이게 저는 방콕에서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보니까 동남아에서는 그랩이라고 택시 잡는 앱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네네. 저도 예전에 갔었을 때 그랩을 계속 썼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그게 되게 좋았던 게 현금 안 내도 되고 그냥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 하는 것처럼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BNB 코인을 사는 루트만 잘 돼 있으면은 이거 되게 편하겠다. 그리고 이제 어쨌건 거기 태국이라는 나라가 방콕이 이제 전 세계 뭐죠? 배낭여행자들의 도시라고 하나? 네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건 뭐 비트코인이나 글로벌하게 좀 그런 코인류들을 쓰기에는 가장 좋은 나라 아닌가 싶고 어떻게 네네. 보면 싱가포르보다 더 네네. 그런 나라 아닌가 싶어서 거기서 실험하는 거는 저는 좋은 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게 항상 고민인 게 저도 뭐 이런 이벤트가 있으면 항상 가서 해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월드코인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시작점을 어디서 잡아야 되는가에 대한 거는 항상 좀 어렵다. 그렇죠. 코인을 먼저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죠. 이게 이 정도 난이도면요. 블루 형님도 아마 방콕 가서 안 쓰실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너무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누가 결제할 때 이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죠. 가스비 계산해서 가스비도 충전해야 되고 이 코인 스테이블 코인도 이거 신경 써야 되는데 사실 스테이블 코인이 뭐 그렇게 언스테이블 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이제 본인들이 다 선택을 해가지고 시세에 맞게끔 이렇게 좀 구매를 해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복잡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택시 이거 기사님들이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돈으로 빼야 되나? 그렇겠죠. 아마 기사님들용 앱이 따로 있잖아요. 보통 네네네. 택시 어플 같은 네. 경우는 거기서 아마 환전하는 기능을 제공해 줄 것 같은데 네. 그것도 아마 사실 장난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내가 요금 받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었는데 손님이 바로 타가지고 환전을 못했어. 근데 그 사이에 가격이 뭔가 좀 변동이 생겨가지고 이게 신청곡 잘못한 것 같은데 내일은 맑음이 아닌데 이게 좀 파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뭐 여기에서도 고민을 안 했을 리는 없고 뭔가 좀 해결책이 있을 텐데 그거를 좀 잘 들여다보면 근데 그 해결을 이제 안 할 거예요. 왠 줄 아세요? 왜요? 비트코인 1억 넘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기 돈 쌓이는데 그렇죠. 그 뭐 굳이 이것까지 해결해요. 그리고 택시기사도 뭘 환전을 해요. 가만히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그것도 그렇네. 그 우리의 관점과 네. 또 이제 코인 프로젝트 하는 팀들의 관점은 되게 네. 다른 것 같아서 네, 뭐 알겠습니다. 뭐 크게 해결할 것 같지는 않다. 이 네. 팀들이. 자, 그러면 뭐 타다 미니는 그렇게 정리하는 걸로 하고 얘네들은 해결 안 할 거다로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지막 소식 이 복구 잘못해서 2,600만 달러 날린 이 분의 사연을 마지막으로 이제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이게 근데 저는 렌조 제스테이킹 이더리움 이런 걸 처음 들어보거든요. 이게 뭔가요? 그 이제 디파이. 아. 디파이인데 이제 네. 그 렌저 프로토콜이라고 이제 하는 친구들이 네. 있는데 뭐 이제 거기 이제 돈 그 이더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주소 네. 복사 붙여넣기 잘못한 거죠. 근데 네. 이제 요즘은 예전에는 컨트롤 CV 하면은 컨트롤 C를 한 번 한 게 컨트롤 V를 여러 번 할 수 있었는데 네네. 요새 어떤 폰이나 이제 제 맥도 그렇고 컨트롤 C 한 다음에 V 할 때마다 그 히스토리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또 만약에 그 음료 먹다가 뭐 콜라 같은 거 마시다가 컴퓨터에 흘렸다. 스페이스에 막 들어갔다. 그럼 이제 키보드 막 다다다다 쳐지니까 네네네. 굉장히 그 에러상이 많아지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민감한 문제이고 그다음에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좀 화가 났던 게 이게 뭐냐면은 아니 그 중간에 백해커? 백해커? 네네. 이게 뭐냐면 화이트 해커예요. 네. 화이트 해커인데 보통 화이트 해커는 그냥 화이트 해커라고 쓰거든요, 한국에서. 네네네. 근데 우리 기자님이 귀찮으셨는지 그냥 영어를 그대로 가져다가 번역기에 돌리신 다음에 업로드를 하신 것 같아요. 아, 이게 화이트 해커구나. 그렇죠. 화이트 해커인데 뭐 흑백 요리사 뭐 백 해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신 것 같아요. 근데 기자님이면 솔직히 그래도 한 번은 이거 번역기 했으면 검수를 하고 올리시고 또 기자가 올리면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누가 하면 그 뭐죠 팀장 네, 검수. 검사 한 번 더 하잖아요. 아, 이 정도 했으면 아무리 그래도 IT 기사인데 좀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아니 이게 저도 읽으면서 저는 그 뒤에 이거 백을 써가지고 백 해커라고 하는 줄 알았어요. 그냥 뒤에서 암암리에 활동하는. 백해커. 근데 이게 그게 아니고 화이트 해커를 백 해커라고. 진짜 무식하다. 우리 선생님이 조금 좀 더 신경 써주시면은 감사하겠다. 이거는 이분 너무 창피해가지고 언급하기도 싫은 얘기. 이분 근데 여기 언론사에서 기사 많이 쓰는 기자님인데 그러니까 많이 쓰는 이유가 있죠. 그러니까 그냥 내용이 그러니까 그 화이트 해커가 이제 좀 착한 일에 자기의 해킹 실력을 쓰는 네네네. 컴퓨터 실력을 쓰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부탁해서 돈을 복구하기를 원했다 이런 내용인데 네. 백해커라고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하고 좀 그러니까 다르긴 하죠. 한자와 영어를 합성을 시키셨네. 아무튼 좀 뜻하지 않은 재미 포인트가 여기 숨어 있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저는 예전에도 이런 관련 비슷한 기사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그렇지만 이게 화이트 해커가 이거를 250만 달러인가 주고 고용을 했다는데 이걸 그냥 그 2,600만 달러를 찾을 수 있으면 그냥 그거 먹지 이거를 그것도 말 되네. 좀 그 생각은 항상 들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과연 이 사람이 백해커를 얼마나 신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좀 의아한 뭐 좀 포인트다. 아무튼 중요한 건 복붙을 잘 하던가 하지 말던가. 여러분들도 이게 이 사연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근데 때문에. 저는 이런 부탁을 실제로 받아봤어요. 개인 키를 잃어버렸다.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개인 키를 좀 찾아달라 했는데 이걸 내가 공인인증서를 잃어버렸다. 공인인증서를 찾아달라. 공인인증서 찾으면 말 그대로 제가 돈 다 해버리죠.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네. 그리고 개인 키가 있는 노트북을 버렸다. 찾아달라. 그거는 IT가 알려줄 쓰레기통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이 그거를 노트북에다 넣고 했으면은 본인이 쓰레기통만 뒤질 생각해야지. 네. 뭘 IT 기술로 찾아달라고. 그거는 IT 기술이 아니에요. 그거는 쓰레기통 뒤지는 기술이에요. 그거는 저 걔한테 찾아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참 이렇게 알고 보면 참 이게
상식에서 벗어난 그런 생각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분들도 당황했으니까 그런 거는 이해합니다만 좀만 좀 차분하게 생각을 해보면 그게 말도 안 되는 부탁이다.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래서 이게 코인 같은 게 대중화되려면은 아주 많은 시간이 걸리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지금 막 코인 처음에 이제 막 빨빨 받아들이는 그 친구들마저도 지금 막 잃어버리고 막 이러고 있는데. 아니 디파이 정도 하는 이 정도면은 사실 굉장히 그 상위 1% 안에 드는 그렇죠, 어떤 그렇죠. 유저들이에요. 네. 근데 저보다도 더 이제 이런 경험이 훨씬 많은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260억을 그냥 이렇게 홀라당 날려버리고서는 이제 100회가 낮춰서 이러면은 사실 이거 대중화되려고 그러면은 진짜 많이 시간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건 진짜 말도 안 되고. 아무튼 뭐 이런 사례들이 계속 뭐 일어나고 있으니까 뭐 여러분들도 누구한테 맡기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꼭 본인이 확인에 거듭하셔서 좀 안전한 거래 하실 수 있도록 좀 그 관심을 좀 더 기울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마지막 이제 네. 한 줄 논평으로 넘어가 볼까요? 호재가 많아지고 있다. 블로킹 청취자들이 돌아올까? 돌아올 수도 있고, 그 블로킹 청취자분들이 돌아오거나 아니면 이제 코인 하시는 분들이 블로킹에 이제 광고 문의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그 같은데. 기린님 메일에다가 그렇게 저기 코인 광고해달라고 이렇게 메일 많이 보내시는데. 네, 그렇죠. 기린님이 그 메일을 안 읽는 메일이라 가지고 보내봤자. 네. 네. 아마 광고는 어려울 거니까, 뭐 나중에 체스님 메일을 뭐 받으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미래에는 아는 백해커 한 명씩은 다 고용을 해야 되는 날이 올 수도 있다. 네, 이 생각이 드네요. 부탄 행복하길. 부탄 진짜 거기 원래 전 세계에서 뭐 가장 행복한 나라 해가지고 교과서에 막 나왔던 그런 나라인데 네네네. 좀 시간 지나니까 그게 좀 그 지수가 많이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근데 이제 다시 행복해지시기를 이번 기회에. 부탄이 행복한 이유가 여기서 밝혀졌다.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신청곡 들어봐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 신청곡은 제 신청곡이고 마지막 사연을 이제 좀 보고서는 드는 생각이 딱 하나라서 이 신청곡을 가져왔습니다. 화사의 멍청이 들으시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소식들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게요.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멍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연애 심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나는 멍청해 나밖에 모르는 사나이 간연히 심청해 한 번씩 주위를 둘러봐 나는 아파도 모르고 있잖아 You make me loyal, you make me hero, you make me genius 주는 게 많아 근데 왜 너만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니까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연애 심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Do it, do it, do it, do it 에이, 우린 길을 잃었어 Do it, do it, do it, do it 에이, 나밖에 모르는 나는 멍청해 내가 멍청해 너를 흔들게 한 싸가지 악마의 속삭임 욕심이 날 밀어내니까 내가 늦더라도 기다리지 마 I make you patient, I make you puppy, I make you hungry 주는 게 없지 근데 왜 나도 불행해질까 나를 위해서만 숨을 쉬지 마 너무 외로워 보여 나는 멍청해 I don't like it, nobody like it 연애 심청해
멍청해